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대성 변호사입니다. 올해 네네. 계속적으로 있었던 그 제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유류분이었죠. 폐륜적인 뭐 부모나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전부 다 유산 상속이 되는 건 곤란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게 있고, 어제 바로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산 범죄에 있어가지고 친족이 범한 범죄에 있어서는 형을 이게- 면제하는 효력을 주는 건데, 범위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이 1항에서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그 배우자 사이에서의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2항에서는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규정은 지금 이제 친족 상도례가 계속 적용돼야 되느냐 그렇지 말아야 되느냐를 떠나서 규정 자체의 모호함 때문에 수정이 필요했던 조항입니다. 맞아요. 해석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그러면 그 배우자는 어디에 걸리는 거냐? 그렇지. 배우자의 배우자에도 걸리는, 사돈도 걸리나? 배우자의 배우자에도 걸리는 좀 이상한 형국이 아메리칸 되는데, 스타일이네. 뭐 사위나 며느리가 뭐 절도한 것까지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은 앞에 있지만은 또는 그 배우자는 동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럼 그리고 밖에 이게- 나가 사는 사위 며느리가 절도한 거는 면제가 되는 뭐 이상한. 가수 장윤정 씨, 박세리 씨,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버지, 형제로부터 재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형 내지는 형수가 재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네네.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 아니어서 고소를 해서 형이 처벌이 됩니다. 지금 형이 감옥 가고 그랬죠. 박세리 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아버지가 그 재단에 돈을 횡령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고소할 때 상서 위조 도행사로 고소를 했어요. 이건 재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고소 가능하죠. 네. 근데 만약 박세리의 재산을 아버지가 꿀꺽했다, 절도나 횡령에 들어간다, 절대 처벌 못해요. 직계 혈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그렇죠. 동거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형 면제예요. 문제가 있다 이거지. 남보다도 더 못한 직계 혈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남들이 절도했을 때는 처벌하는데 남들보다 더 못한 부모나 자식이 이제 절도했을 때는 처벌하지 못한다. 해석의 불균형,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사위 며느리는 그 배우자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동거 친족이 동거 가족의 배우자는 들어가는데, 그럼 직계 혈족의 배우자 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배우자의 배우자는 어떻게 해? 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해석을 해도 이상해. 우리 냉정하게 놓고 봐도 문구가 이상해 실제로. 그러면 이제 친족 상도례 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됐어. 이제부터는 친족 상도례 1항 적용하지 말래. 송 변호사님이 기존에 갖고 있던 친족 상도례 문제되는 것들의 사건 다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어요? 처벌을 해야죠. 안 되죠. 형법 1조에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근데 친족 상도례는 어제자로 적용이 중지됐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 삼는 모든 범죄들은 어제보다는 그 전에 했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의 지갑을 훔쳤어. 친족 상도례가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형이 면제되죠. 하지만 이게 형 면제나 공소 제기의 요건 규정한 것은 소급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송 변호사님 말씀도 이건 타당한 게, 엄밀히 말하면 친족 상도례라는 거는 형 면제 사유예요. 범죄의 성립에 관한 건 아니에요. 우리 형사소법에 대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친족 소급 적용이 상도례가 안 된다. 소급 적용하는 거는 불가능하게 봐야 된다. 저도 뭐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은 들어요. 실제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소추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집에 같이 살고 있는 형제 자매의 저금통에 있는 그 10,000원짜리 훔쳐가지 마세요. 경찰이 잡아갑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 지갑에서 쓱 돈 빼가지 마세요. 그거 이제 감옥 갑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감옥 가지는 않아요. 이게는 친고죄라고 하면은 고소가 있어야지만 사실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는 일단 인지를 하면 수사를 하다가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수사를 중지하는데,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고소가 없으면은 수사도 잘 안 해. 모욕죄 이런 거 고소 없이 수사하는 거는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소추 조건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제부터는 친족 상도례 1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네네. 쉽게 말하면 엄마 지갑하고 동거하는 형 지갑 그러네. 같은 경우에는 네. 고소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추 조건도 없네. 처벌이 손 되네. 대면 띵띵 112가 달려온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형제 자매랑 관계가 좋다고 해서 뭐 돈을 슬쩍했다, 어머니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쓱 뺐다, 혹시라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돈을 잘 버는 아들 딸내미가 있어가지고 아들 딸내미 그것도 지갑에서 문제예요. 5만원짜리 쓱 빼서 커피 한 잔 사 마셨다, 바로 처벌되니까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네. 대상범죄 관련해서 또 네. 복잡한 사안에 이제 연루되셨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